토트넘이 27일 아스톤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점유율, 유효 슈팅 등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앞섰음에도 1대2로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대부분의 찬스들을 골로 연결시키며 무려 3골 해트트릭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는 최악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지난 2경기 패배의 원흉이었던 에릭 다이어를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두었고 공격적인 포진을 통해 전반부터 아스톤 빌라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요. 특히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을 활용한 라인 브레이크에 주안점을 둔 전술을 활용했고 이는 전반 초반부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뒷공간을 계속 공략하며 점유율을 70%까지 가져갔던 토트넘은 로셀소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창의적인 전방 패스의 핵심인 벤탄쿠르가 아스톤 빌라의 캐시에게 전반전부터 부상을 당하며 교체 아웃되면서부터 토트넘의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브리안 힐은 오늘 완벽하게 엑스맨에 가까운 활약을 하여 토트넘의 중요한 찬스들을 모조리 끊어먹었고 이 과정에서 팀워크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전반 극후반 힐은 역주행 이후 엉뚱한 패스로 토트넘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파울 과정에도 관여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 토트넘은 전반 끝자락에서 1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스톤 빌라에 실점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전 역시 거세게 아스톤 빌라를 몰아붙이던 토트넘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70분대에 수비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어이없이 별것 아닌 2대1 패스에 수비 라인이 붕괴되며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손흥민은 전후반을 합쳐 총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하였으나 계속해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토트넘 홈팬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는데요. 유일하게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과 한 골의 로셀소만 욕을 먹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니 오늘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에 빅찬스 메이킹 2회까지 기록했는데 공격 포인트 5개가 모두 날아갔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운한 날이야. 선이 다른 팀에 있었다면 이미 도움도 10개 넘게 기록했을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해줘도 동료들이 공을 다 허공으로 날려버림. 또 역전패 당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짜증난다. 손흥민, 존슨, 로셀소 이외에는 모두가 워스트였어. 특히 브리안 힐은 스파이인 줄 알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벤탄크루가 다시 한번 부상으로 아웃됐어. 소니는 해트트릭이 모두 취소됐고 이렇게 운이 없는 날이 또 있을까? 우승의 꿈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벌써 3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넣고 역전패당하고 있어. 로메로가 첼시전에서 미친 파울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브리안 힐은 혹시 아스톤 빌라에서 고용한 용병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냐? 소니한테 가는 공을 가로채서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브리안 힐이 아스톤 빌라의 진정한 MVP지. 호이비에르가 어째서 선발로 나올 수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경기.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 미드필더들은 100패스만 하기 바빴어. 소니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은 처음 있는 기록이네. 3번째 골마저 취소되니까 소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잃고 짜증내는 것 봤는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 로메로, 판더벤, 메디슨 이 3명이 돌아오지 않는 한 토트넘의 승리는 없어. 패스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옵트트릭한 소니가 이번 경기 맘을 받아야 해. 소니의 골 중 2개만 인정됐어도 우리의 승리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돼. 우리 팀의 유일한 공격수선, 유일한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 정상적인 수비수 로메로와 미키 판더벤. 이들 중 선 혼자 남으니까 저번 시즌과 경기력에서 차이가 없구나. 벤탄크루가 소니에게 스루패스로 찬스 많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아쉽다. 그의 부상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어.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이둘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 맞지 않아. 모든 공격 흐름이 이둘에 의해 끊기고 있어. 수비 축구 전술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라 빨리 처분해야 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틀리지 않았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데이터가 아스톤 빌라보다 나았으니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없는 수준의 이군들이야. 이번 겨울에 대대적인 보강을 해야 해. 소니는 한국에서 2경기 풀타임으로 뛰고 와서도 오늘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뛰어다니면서 전방 압박을 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스킵은 걸어 다녔어. 이 놈을 가장 빨리 처분해야 해. 언제나 느꼈지만 오늘로 확신했어. 브리안 힐은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야. 오늘 그의 끔찍한 플레이에 내가 있던 펍에서는 힐에 대한 욕설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쿨루세스키는 오늘도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날려먹었어. 골포스트에 맞힌 슈팅이긴 했지만 칭찬할 수가 없어. 이처럼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포기하고 저번 시즌처럼 비관적으로 변한 토트넘 팬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엄청난 화력을 뽐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토트넘은 항상 뎁스가 얇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결국 메디슨, 판더벤이라는 특급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고 로메로의 징계, 벤탄크루의 부상으로 저번 시즌과 같은 라인업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라는 명장과 톱 스트라이커 손흥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스루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벤탄크루의 이번 경기에서의 부상이 너무나도 뼈아픈 실정입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미드필더들의 부재로 인해 현재 절정의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혼란의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비기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옵트트릭을 통해 골결정력이 건재함을 보여준 손흥민이 다시 한번 맨시티전에서 기적적인 활약을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